송가인의 학력을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 미스트롯 정상에 오른 가수가 아닙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판소리를 시작했고 광주예술고등학교 국악과를 거쳐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음악극과에서 전공 공부를 이어간 정식 국악 전공자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트로트로 이름을 알리기 전까지 약 15년 동안 국악인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에서 최종진을 차지하며 전국적인 스타가 됐지만 그 무대 뒤에는 이미 10수년 동안 쌓인 훈련과 공부가 있었습니다. 송가인이 왜 그렇게 강한 발성, 정확한 호흡, 깊은 감정 표현을 보여주는지 알고 싶다면 바로 이 학력과 훈련 과정부터 봐야 합니다. 송가인의 본명은 조은심입니다. 그는 전라남도 진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진도는 한국 전통 음악과 민속 문화가 깊게 뿌리내린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송가인의 어머니 송순단 역시 진도 식김굿 전승교육사로 알려진 전통 예술인입니다. 송가인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전통소리와 가까운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환경만으로 전문 가수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이 시기부터 송가인은 판소리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신의 진로로 국악을 선택했습니다. 판소리는 짧은 시간에 익힐 수 있는 장르가 아닙니다. 한 소절을 제대로 내기 위해 호흡을 길게 유지해야 하고 소리의 강약과 장단 발음 감정 표현을 동시에 통제해야 합니다. 반복 훈련이 부족하면 목소리가 쉽게 흔들리고 긴 공연을 버티기도 어렵습니다. 송가인이 중학생 때부터 이 과정을 시작했다는 것은 훗날 트로트 무대에서 보여준 기본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판소리 특유의 단단한 발성과 한이 실린 표현은 송가인의 목소리를 다른 가수와 구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광주예술고등학교였습니다. 송가인은 광주예술고등학교 국악과에 진학하 해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술고등학교는 일반 학교와 달리 전공 실기와 이론을 함께 다루는 환경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연습과 평가를 통과해야 하고 자신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 시기 송가인은 판소리와 국악을 더 깊게 공부하면서 무대에서 목소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긴 호흡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곡의 감정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몸으로 익혔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송가인은 고등학교 졸업 뒤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음악극과에 진학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한국에서 예술 분야로 오랜 역사를 가진 대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송가인은 대학에서도 음악극을 전공하며 전통음악과 공연에 대한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송가인의 학력을 접한 뒤 놀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스트롯에서 강렬한 트로트 창법을 보여준 가수가 사실은 중학교 시절부터 예술고등학교와 대학까지 이어지는 전문 교육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송가인의 이력을 단순히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로만 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핵심은 학력 그 자체보다 오랜 기간 한 분야를 계속 파고든 과정입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대학까지 공부했고 이후에도 국악 무대와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2022년 매일경제보도에서는 송가인이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기 전 약 15년 동안 국악인의 삶을 살았다고 소개했습니다. 15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사람의 목소리와 습관이 완전히 자리 잡을 만큼 긴 시간입니다. 그 세월 동안 쌓인 발성과 호흡 무대 경험이 훗날 미스트롯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송가인 스스로도 국악과 트로트의 연결점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국악을 했고 국악에서 배운 창법과 정통 트로트 창법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 트로트를 표현하는데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송가인은 기존에 배운 기술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익힌 전통 음악의 기술을 트로트에 맞게 바꿔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창력 이상의 능력입니다. 이미 가진 기술을 새로운 장르에 적용하는 적응력과 판단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송가인이 얼마나 똑똑한가 라는 질문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확인된 특허정 IQ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선택과 결과입니다. 어린 나이에 판소리를 시작했고 광주예술고등학교 국악과에 진학했으며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음악극과까지 이어서 공부했습니다. 이후 오랜 무명 기간에도 전공을 놓지 않았고 결국 자신의 국악 창법을 트로트 경쟁력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과정은 단순히 시험 점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음악적 이해력과 꾸준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19년 오랫동안 쌓아온 실력이 대중 앞에서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에서 송가인은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고 결국 초대 미스트롯 진에 올랐습니다. 최종회는 당시 최고 시청률 18.1%를 기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송가인은 단숨에 전국적인 스타가 됐고 트로트 시장의 흐름까지 바꾼 인물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을 단순한 오디션 행운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중학생 시절부터 시작된 국악 훈련과 대학 전공 약 15년의 경험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스트롯에서 특히 강하게 드러난 것은 송가인의 호흡과 감정 전달력이었습니다. 트로트는 음정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 소절 안에서도 힘을 줄 곳과 뺄 곳이 분명해야 하고 가사의 의미를 목소리로 전달해야 합니다. 송가인은 판소리에서 배운 깊은 호흡과 발성, 긴 문장을 끌고 가는 힘을 트로트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낮은 음역에서는 무게감을 만들고 높은 음역에서는 힘을 잃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밀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2019년 5월 미스트롯 종경 이후 송가인의 인기는 빠르게 커졌습니다. 프로그램 마지막 회가 최고 18.1%까지 올라갔고 전국 투어와 방송 출연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해 10월 1일 내에는 모교 중앙대학교로부터 제2회 자랑스러운 중앙인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보도는 송가인을 중앙대학교 국악대 음악극과 출신으로 소개했습니다. 미스트롯 우승 이후 모교가 직접 그를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선정했다는 점은 그의 학력과 음악 경력이 대중에게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상이 의미 있는 이유는 단순히 유명해졌기 때문에 받은 상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송가인은 중앙대학교에서 배운 전공을 버린 채 전혀 다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전공을 자신의 대중음악 경력 속에 계속 활용했습니다. 국악을 기반으로 트로트에서 성공했고 이후에도 전통음악 무대와 방송에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자신의 전공이 과거 이력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음악을 구성하는 핵심 자산이 된 셈입니다. 2022년에는 또 다른 장면이 나왔습니다. 교육부의 개정음악과 교육과정 시안을 둘러싸고 국악계에서 국악교육 축소 우려가 제기되자 송가인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2022년 5월 1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악교육의 미래를 위한 전국악인 문화제에 참석했습니다. 송가인은 학생들이 우리 문화를 보고 자라야 하고 학교에서 국악을 배우지 않으면 어디에서 배우겠느냐는 취지로 국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장면은 송가인의 학력을 바라보는 시선을 한 단계 넓혀줍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유명 가수가 된 뒤 국악과 거리를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대중적 영향력이 커진 뒤에는 그 영향력을 국악을 알리는 데도 사용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시작한 판소리, 광주예술고등학교 국악과,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음악극과라는 경로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축이라는 뜻입니다. 송가인이 국악에서 트로트로 넘어간 과정도 흥미롭습니다. 장르가 바뀌면 많은 가수들이 기존 습관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습니다. 판소리는 강한 성량과 긴 호흡, 독특한 발음과 장단이 중요합니다. 반면 대중가요는 마이크 사용과 짧은 호흡곡의 구조와 감정 전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송가인은 두 장르의 차이를 무시하지 않고 공통점을 찾아 자신의 장점으로 만들었습니다. 국악 창법의 힘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대신 트로트의 맛에 맞게 조절하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적응력은 무대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송가인의 노래를 들으면 소리를 크게 내야 할 순간과
눌러야 할 순간이 분명합니다. 한 음을 길게 끌 때도 단순히 음량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떨림과 감정의 농도를 조절합니다. 이것은 오랜 실기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무엇을 덜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송가인의 무대가 강렬하면서도 촌스럽게 과장되지 않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긴 무명 시기를 견딘 방식입니다. 송가인은 미스트롯 이전에도 이미 가수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전국적 인지도는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노력해도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은 방향을 바꾸거나 포기합니다. 그러나 송가인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소리의 뿌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대중이 자신을 알아볼 기회가 왔을 때 완전히 준비된 상태로 무대에 섰습니다. 이것이 미스트롯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차이를 만든 중요한 배경이었습니다. 2019년 미스트롯 우승은 그래서 시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준비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방송만 본 시청자에게는 몇 달 동안 갑자기 등장한 스타처럼 보였지만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중학교 2학년 광주예술고등학교, 중앙대학교 국악무대, 무명가수 활동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각각의 단계가 다음 단계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졌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송가인의 목소리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의 영향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 송순다는 진도시 김굿 전승교육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음악과 굿, 민요의 분위기가 살아있는 진도에서 성장한 송가인에게 이런 환경은 자연스럽게 음악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토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토대를 실제 실력으로 바꾸기 위해 정규교육과 반복 훈련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환경이 재능의 씨앗이었다면 광주예술고등학교와 중앙대학교에서의 공부는 그 씨앗을 전문성으로 키운 과정이었습니다. 송가인의 학력 공개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이유는 유명 대학 이름 하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삶에서 공부와 무대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국악이 미스트롯의 경쟁력이 됐고 미스트롯에서 얻은 영향력이 다시 국악을 알리는 힘으로 연결됐습니다. 공부 실전 대중성 전통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은 학력과 지능을 같은 뜻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송가인의 학교 성적이나 공인 IQ 수치가 널리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이력에서는 다른 종류의 능력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판소리라는 고난도 전통 장르를 어린 나이부터 익히고 예술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같은 계열의 전공을 이어가며 이후 트로트라는 다른 시장의 문법까지 흡수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분야의 기술을 오랫동안 축적한 뒤 새로운 장르에 맞게 재구성하는 능력은 무대에서 바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미스트롯에서 송가인이 보여준 안정적인 호흡과 강약 조절, 가사 전달력은 단순한 순간적인 감각보다 오랜 학습과 반복에서 나온 결과로 보는 편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특히 송가인의 경로는 전공과 직업이 따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많은 사람에게 학교에서 배운 전공은 졸업과 함께 과거가 되기도 하지만 송가인에게 국악은 이후 커리어 전체의 기반이 됐습니다. 판소리에서 익힌 소리의 힘은 정통 트로트의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쓰였고 전통 음악에 대한 이해는 자신만의 색깔을 만드는 데 활용됐습니다. 결국 학력은 종이 한 장의 경력이 아니라 실제 무대에서 계속 작동하는 기술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송가인은 도대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일까요? 단정적인 IQ 숫자를 만들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된 이력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롭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판소리를 시작하고 광주예술고등학교 국악과에서 전문 교육을 받고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음악극과에서 전공을 이어가고 약 15년 동안 국악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트로트에 결합해 2019년 미스트롯 초대진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2019년 10월 1일 중앙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중앙인상, 2022년 5월 1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의 국악교육 관련 공개 행보까지 더하면 한 가지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송가인은 자신이 배운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배운 것을 새로운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고 성공한 뒤에도 그 뿌리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송가인의 학력을 볼 때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송가인의 진짜 경쟁력은 학교 이름보다 축적의 힘에 있습니다. 중학생 시절 시작한 판소리가 예술고등학교로 이어지고 대학 전공으로 이어지고 다시 트로트 무대로 이어졌습니다. 수년 동안 쌓은 기술이 2019년 한 번의 오디션에서 갑자기 빛난 것이 아니라 준비된 실력이 대중에게 발견된 것입니다. 미스트롯 무대에서 들렸던 한 소절 한 소절 뒤에는 수없이 반복한 발성 훈련과 장단 연습 무대 경험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가인의 학력을 알고 나면 그의 노래가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힘있는 고음은 단순한 타고난 성량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긴 호흡은 수년간의 훈련과 연결됩니다. 깊은 한의 표현도 진도에서 자란 환경과 판소리 교육, 국악 경험이 함께 만든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요소를 트로트라는 대중장르에 자연스럽게 녹여냈다는 점입니다. 송가인이 미스트롯에서 정상에 오른 것은 우연히 좋은 노래를 만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시작된 선택, 광주예술고등학교에서의 훈련, 중앙대학교에서의 전공 공부, 약 15년의 국악 경력, 긴 무명 시절이 한꺼번에 연결된 결과였습니다. 학력 공개에 사람들이 놀라는 진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한 가수가 아니라 자신이 배운 것을 실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꾼 가수였기 때문입니다. 송가인을 설명할 때 미스트롯 진이라는 한 줄만 기억한다면 절반만 아는 셈입니다. 그 타이틀 이전에는 판소리를 배우던 중학생이 있었고 국악을 공부하던 예술 고등학생이 있었고 중앙대학교에서 음악극을 전공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쌓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 가운데 한 명인 송가인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송가인의 학력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가 아니라 배움과 경험을 끝까지 연결해 자신의 목소리로 바꿔냈다는 사실입니다.